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민감주의 바톤을 이은 성장주의 강세 움직임 속에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두 프로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합니다. 애플의 선택은 SK 하이닉스. 호재가 연일 좀 많죠. 반도체주, 그 주가의 향방과 터픽까지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좋습니다. 특히 HBM, 설계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꾸준한 어떤 전체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려가는 종목들도 많아서 네네. 정말 주인공이 누군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정 팀장님, 오늘 이쪽 보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얘기를 거의 매일 예. 출연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선정 이유는 업종으로 좀 보게 된다면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의 양 특화 디램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업종으로도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에 상당히 호재가 되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오늘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제14회 미중 경영자 그리고 전직 고위 관료 대화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 미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상생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악재는 이제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7월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네. 어쨌든 CPI가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화해의 어떤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 경제계 인사에 이제 인텔의 CEO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이 되고 있냐면, 이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IT 기업들에서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되면서 조금 이제 화해 무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섰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갈등, 금리 인상 네. 두 가지 반도체의 발목을 잡던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이런 네네. 분위기 속에 한 차례 더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 개별적인 뉴스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7월 네. 11일 이틀 전이죠. 애플 비전 프로 이 AI 기기에 SK 하이닉스의 특수 디램이 공급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의미로 재료를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이닉스가 HBM에 이어서 특수 디램 시장까지 뭔가 독점력을 보일 수 있다? 네네. 확대 해석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게 앞으로 만약에 지금 근데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HBM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 시켰고, 그거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고기를 만났잖아요. 네.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AMD, 구글, MS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공급해달라고 납품 요청하고 온 상황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2013년도에 이걸 만들었을 때 하이닉스도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특수 디램에 한번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특수 디램과 이제 어찌 보면은 손을 맞출 R1 칩이라는 걸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원칙.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왜 그러세요? 한숨을 너무 쉬셔서. 예. 내가 너무 심하게 기존의 AR 기기하고 VR 기기가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디지털 멀미. 쓰면 약간 어지럼증이 좀 발생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5G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올레도스라는 또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R1이란 이 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저지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지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속으로 계속해서 왕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멀미를 방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얘 혼자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R1 칩이 어쨌든 중요한 그 저지연성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서게 되면 뒤에서 보조하는 또 디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디램의 명칭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특수 디램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은 네. 이 특수 디램이 이 R1 칩에 밀착해서 붙어가지고요, 필요한 연산 정보를 늦지 않게 공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저지연성을 예방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쓸 일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애플 쪽으로 어쨌든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애플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물량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앞으로는 계속 애플을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참고사항 말씀드리는데 이게 첫 번째 올레우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의 이제 올레우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애플이 이거를 그 MR 헤드셋을 한다고 공개했을 때 네. 첫 번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 걸 쓰는데 2세대부터는 이제 소니 걸 안 쓰고 LG 디스플레이 걸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애플은 경쟁 사업체를 절대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영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마 애플 내에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점유율 그리고 인지도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전초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는 네네. 사실 이렇게 기성복 같은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칩을 네네.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사실 비메모리 쪽으로 사업부가 크진 않지만 네네. 특수 디램도 사실상 맞춤형 설계로 가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하이브리드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이지 네. 않을까? 비메모리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성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라는 성은 네.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도 어쨌든 디램이고 이 특수램도 어쨌든 메모리다. 라는 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이제 삼성까지 밀어내고 HBM 선정 경쟁에 있어서도 하이닉스의 역할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못 가요? 하이닉스 오늘 유독 HBM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데 삼성전자도 일단 빨간불인데 하이닉스 홀로 약세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송 과장님?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네. 꼭 그 이슈에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상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훨씬 더 앞서서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사실상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이러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꼭 주가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건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정말 이 5월 말쯤 가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 보다 더 집중을 하겠는지 이런 부분에 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네.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한데 메모리 업황 진짜 바닥 찍은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은 남아있는 구간에서 이달 말 컨퍼런스 콜에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맞아요, 정 팀장님. 같은 의견이신지. 사실 네.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마치 짝꿍처럼 좀 같이 잘 갔었잖아요. 또 네. 삼성전자와 그 밸류체인이 같이 움직이듯이. 근데 오늘은 한미반도체의 날인가 봐요. 이렇게 상한가를 달리는데 하이닉스는 못 가고. HBM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하이닉스 메모리 업황 확인 같은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걸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만 하던 시장을 이제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HBM에 투자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장 개화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네. 종목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성화혜택도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까 말까 이렇게 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수혜가 있는 건 맞지만은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같은 네. 날은 이제 거래가 세 번째 터지면서 급등세가 나오는데 이게 예, 예. 고점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열려 근데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가 유독 그 많이 네. 상승이 나와서 그런 네네. 것뿐이지 지금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섹터 보게 되면 10% 이상 넘는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쪽으로 말 그대로 정말 쏠림 현상이 확 이렇게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송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ARM
소프트웨어 설계 기업 팹리스 쪽으로 오늘 관심이 좀 또 크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에 이제 곧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올지 일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데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뉴스일까요? 상장까지? 아무래도 이 팹리스 관련돼서는 가장 큰 업체이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키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예 팹리스 업체가 있게 될 거고 그 중간에 파운드리 업체의 중간단을 해주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 가온칩스라든지 아니면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네. 업체들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가는 이런 트렌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또 더미동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도 오늘은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 네. 팀장님께서 지금 탑픽을 고르실 때 강한 쪽으로 더 가져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강세 움직임 속에 탑픽주 어디를 주목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탑픽주를 바이옵토로라는 종목을 준비 좀 했거든요. 장비? 네, 검사 장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HBM이 됐던 DDR5가 됐던 그리고 앞으로 특수대임이 어떤 명칭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 고성능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는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하이엔드 FPGA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의 AI용 그 GPU 같은 경우도 FPGA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나올 이 특수대응 같은 경우도 FPGA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하이스 쪽으로 이제 매출이 50%가 발생되고 있는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을 1차적으로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 오늘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주가가 저도 괜찮은 거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FPGA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이제 결국은 HBM을 사용한 이유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이거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FPGA가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통로가 많아지게 되면 전선을 하는 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FPGA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칩과 기판을 연결했다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본다라면 거기에 따라 검사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율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옵토라든지 기가비스라든지 그리고 인텍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태성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온 이유도 네. 저는 그런 연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옵토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FPGA에 특화가 되어 있는 BBT 장비 네. 이를 이제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판 전기회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다시 나올 거로 보시네요. 6월 중순에 네. 한 차례 시장에서 조명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네. 지금 눌림목 딛고 다시 V자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0,000원까지 보고 있는 바이옵트로 기억하겠습니다. 특수 디램 같이 디램도 고성능 레벨업되고 이 기판도 관련해서 검사 장비도 레벨업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좋죠. 셀트리온 그룹이 또 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후반부부터 오후장부터 시그널이 좀 나왔고 그 중심에는 기대했던 서정진 회장의 복귀와 함께 약속했던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전체 투심에 영향을 준 건 맞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사실 상승폭이 나오다가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의 공시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 그리고 제약 섹터가 이 시장 상승과 함께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장 중간에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다소 원론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게 됐었었는데 그 원론적인 답변이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상 주가는 조금은 약세로 윗꼬리가. 들어가기는 이제 네. 하기는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원래 사실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한 달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불거질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이제 관심 있게 조금씩 봐야 되는 때가 슬슬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합병의 청사진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야 하는지 아니면 윗골이 달리면서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게 이 휴미라 관련해서는 시밀러가 지난달 말이었었잖아요. 미국 PBM 등재도 안 됐고 그래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자리인데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 둬야 돼요?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보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이제 휴미라 시밀러인 유플라이마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기대감이 많았는지 이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날 급락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만 보면 그쵸. 기대감 크지 않나요? 보험 등재에 이제 실패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네.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 우려 자체가 정말 아직 실현화된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비중 대비 이번 유플라이마가 할 수 있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아요. 5% 미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로 인해서 적어도 그날 10%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너무 과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거기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워낙 그때 안 좋았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손절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염두를 해둬야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보험회사 관련돼서 물론 일부에서 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적인 기간이 지나게 나면은 그 이후에 다시 보험 등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이제는 앞으로 나올 이슈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과거보다는 당연히 미래 쪽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거예요, 송 과장님? 왜냐면은 그 지금 이 뉴스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세 개의 회사가 있게 돼요. 세 개의 회사가 있게 되는데 그 세 개의 회사가 MS가 한 80% 정도가 되는 네네. 거고 그 중에 두 개가 사실상 이 올해 안에는 더 이상 등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결과였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두 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다시 등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이 꼭 아예 유플라이마라는 이 휴미라에 대한 블록버스터 시장에 못 들어간다. 이거를 의미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투심은 이 시장에 아예 진입을 못하는 것처럼 급락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봤을 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하고 합병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재료가 바이오 투심 전체를 흔든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서 네오 이뮨텍은 개별적으로 임상 중단 소식에 또 하락이 나오곤 있거든요. 임상 중단은 그만큼 기대감도 컸던 제약 바이오의 고질적인 리스크 아닙니까? 이제 투심이 살아난다 쪽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이런 리스크 안에서 아직 제약 바이오의 투심은 뭐 금리 인상도 있고 힘들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섹터를 봐야 될까요? 제가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은 바이오는 계속 소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정부에서 그 어떤 뭐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안 뜬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생각 잘 해보시면은 정부가 바뀌게 되면 탈탈원전하게 되면서 원전이 계속 강하게 갔었고 그리고 아시기엔 초반에 챗GPT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뭘 하겠다 하면서 물론 챗GPT 이슈로 해서 간 것도 있긴 하지만은 관련되고 반도체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또 우크라이나 테마 어쨌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테마뿐만 아니라 또 방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국외로 계속 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게 되면은 연초에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R&D 25조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3월 달에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오만 지금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결국 바이오도 가게 되려면은 우리가 빅3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얘네들이 아무래도 상승으로 좀 수세가 전환돼줘야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 이슈인데 근데 이 실적 이슈가 나오기 위해서는 대형 이벤트가 나와야 실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이오주가 상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임상이란지 그 백신이란지 그리고 뭐 치료제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블록버스터급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네. 그 기대감이 의료 AI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명확한 쪽 가자. 투심이 이미 상반기에 보여줬고 오늘 엔비디아 쪽에서 의료 AI 개발을 위해 모델 개발에 네네. 그 리커선이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한 거 맞죠? 루닛, JLK 다시 네네.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이 시장 본격화하는데 미국 빅테크가 뛰어든 거면 고공행진 계속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빅테크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투자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거죠. 네. 소식인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도 그냥 같은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시테크와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그쵸. 있고 뷰나하고 루닛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진출이란지 딥러닝 기반의 이제 분석이란지 조금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루나하고 이제 뷰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결성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투심 영향을 받는다.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오늘 그 시그널을 포착하셨는데 그럼 지금 공략할 탑픽이 어디예요? 사실 다소 뻔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왔어요. 그룹사 안에서 3사 중에 왜 제약입니까?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이오나 제약이 아예 돌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그 이슈를 변동성을 삼아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결국 베타가 높은 종목이 될 수밖에 네네. 없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베타가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하게 될 때 가장 유리한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수혜가 제일 큰가? 그렇지는 또 않을 거예요. 사실상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따로 있다는 거,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정말 합병에 대한 구체화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 부각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 그룹주 내에서에 대한 시총이 가장 작고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 움직임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런 이 차익을 거두기 가장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바로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위아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의 30% 가까이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일단 접근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 14일 날 이 조회 공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자사주 취득 이후에 한 달 이후에 합병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8월 중순쯤이 다시 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들썩들썩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고점까지 가요? 만약 이 부분이 확실히 부각이 받게 되면은 19점을 뚫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고점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10만 1,000원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주셨나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네. 77,100원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꼭 이것을 네. 달성을 하게 되면 내가 꼭 네.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때 이 손절가 라인까지 내가 100%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손절가를 이탈한 이후에는 정말 나머지 반 정도를 이제 더 채울 수 있는 그 전까지는 50% 정도만 채우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 으로의 어떤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21선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주셨고요. 77,100원. 목표가는 지난 4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 10만 1,000원까지 봅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유일하게 3사 가운데서 61선을 강하게 뚫어내고 있습니다. 9%의 상승, 지금 87,100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움직임 좀 더 기민하게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할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